그래프를 뚫어지게 보시면요, 연봉 높은 사람들의 MBTI 공통점이 좀 찾아집니다. 뭐냐?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요새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재테크다 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인간의 MBTI는 돈을 잘 버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 MBTI는 돈을 못 버는 MBTI인지 돈을 잘 버는 MBTI인지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좀 내 MBTI를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MBTI는 4가지로 좀 나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외향, 내향형이에요. 외향형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 힘들어 죽겠다, 사람을 못 만나서 외롭고 쓸쓸하다 하신 분들은 외향이세요. 내향인 분들은 사람 안 만나니 너무 좋다, 쓸데없는 회식과 모임 안 나가니 너무 좋다 하는 분들은 내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각이랑 직관이에요. 센싱이랑 인투이션인데, 감각은 오감이라고 표현하고요, 직관은 육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감각형인 분들은 현실지향주의예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살피는 분들이시거든요. 공무원 분들이 이런 오감형이고요. 육감형인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컨텐츠 기획자들이나 혹은 작가들이요. 작가들은 대부분 다 이 육감형에 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고형 감정형이에요. 이것도 좀 표현하기 쉽게 이성형 감정형으로 말을 좀 바꿀게요. 이성적은 논리를 중시한 사람이고요, 감성적은 사람 관계를 중시한 사람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이성적인 사람들의 워딩은 이 상황이 짜증난다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의 워딩은 섭섭하다, 서운하다입니다. 4번은 판단형과 인식형입니다. 좀 말을 좀 바꿔드릴게요. 계획형과 무계획형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계획형은 가야 될 장소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워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고요. 무계획형은 그래, 그냥 서해안 가자, 예쁜 펜션 보이면 들어가자, 보다가 좀 맛있어 보이는 밥집 있으면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계획형입니다. 앞에 간단하게 들으시고 내 MBTI 유형이 짐작이 되시죠? 실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MBTI 1등이 뭐냐? ISTJ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ESTJ형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MBTI의 인간 군상들이 모여 사는데,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갇혔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라고는 코코넛 열매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STJ는 코코넛을 열심히 모아서 분류하고 리스트를 만듭니다. 저희 직원 한 명은 ESFP거든요. 무인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코코넛 열매 모아서 하와이 파티 연다고 합니다. 저희 MBTI는요, 희귀합니다. INTJ입니다. 여자 인티제예요. 남자 인티제들은 조금 있어요. 여자 인티제들은 제가 살면서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자, 저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ISTJ가 열심히 분류한 코코넛 체크리스트 들여다보면서 지적질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다채롭게 조화를 이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인도에서 코코넛 열매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재미를 알아봤는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MBTI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2015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트위터리닷컴이라는 미국의 한 심리검사 사이트고요. 여기서 사람들의 MBTI하고 연봉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프를 뚫어지게 보시면요, 연봉 높은 사람들의 MBTI 공통점이 좀 찾아집니다. 바로 TJ형들입니다. 이성형과 계획형이 믹스되어 있는 사람들이 연봉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빅가이들이 다 TJ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를 뚫어지게 보시면 어떤 유형이 연봉이 높은가 상관성이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외향이랑 내향 중에 어떤 유형이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외향입니다. 유튜버나 셀럽들은 대부분 다 외향성들이고요.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매력을 최대화시킴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뭐 기타 다른 직업군들도 그래요. 외향성이 기반이 돼야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감이랑 육감이죠. 어느 쪽이 돈을 좀 많이 벌까요? 오감형이요. 오감형들은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고 현실지향주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육감형은 그 반대입니다. 좀 미래지향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불확실성에도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고요. 누가 돈을 더 잘 벌겠어요? 당연히 오감형의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 중에서 누가 돈을 잘 벌까요? 당연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그냥 중소기업 CEO란 말이에요. 이모 아들이 우리 회사에 마케팅 팀에 들어왔는데 일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조직에 물을 흐린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은요, 이모 아들 자릅니다. 감성적인 사람은요, 그냥 끌고 갑니다. 왜? 이모 아들인데 어떻게 자르냐, 우리 이모가 부탁까지 했는데, 그리고 내가 아니면 우리 이종사촌 누가 먹여 살려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모 아들 끌고 갑니다. 당연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계획형과 무계획형이죠. 당연히 계획형인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겠죠. 나만의 포트폴리오 짜서 열심히 그 성공해서 일어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무계획형인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조직 생활에서는 계획형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회사 다니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나도 유튜버에서 돈이나 벌어볼까, 뭐 나도 뭐 웹소설 써서 돈이나 벌어볼까, 뭐 프리랜서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 웹소설 작가분들이나 웹툰 작가분들, 어린 친구들 20대 많이 오시거든요. 대부분 계획형입니다. 왜냐면 웹툰 작가들이 하루에 써야 되는 원고 분량이 1만 자, A4 용지 10장 정도를 매일매일 써야 되고요. 웹툰 작가들이 그림에 대한 작업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밥만 먹고 그림만 그리면서 3년에서 5년 정도 한 작품을 끝내는 게 웹툰 작가들이거든요. 작가들이 예술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계획형으로 사는 인간들이 바로 이런 작가들의 삶입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기획 고민하고 또 매일매일 찍어서 편집까지 올리면서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은 이 계획형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속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고 무계획형이다, FP다. 나는 평생 이렇게 연봉 꼴찌로 살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15년도 결과고요. 지금 2021년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주로 60% 이상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들었던 MBTI는 사실은 직장을 다닐 때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현대사회는 어때요? 꼭 직장만 다니진 않죠. 사업도 하고 프리랜서로 살기도 하고 또 파트타임 잡도 하고 크리에이터로 살면서 대박을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삶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실망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실망 안 되게 하려고 결과를 찾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다 FP들입니다. 어때요, 이분들? 돈 어마어마하게 잘 버십니다. 이분들이 왜냐면 감성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갖고 예술로 승화를 시키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융통성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하셔서 바로 예능감으로 승화를 시킨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후덜덜한 연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직원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예요. 정말 인간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대인관계 능력이다. 네, 대인관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서툴고 사회생활 잘 못하고 뭐 그래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 필링, 이 감성적인 분들이 대인관계 능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자, 오늘은 돈 잘 버는 MBTI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TJ형이 강세고요. 새로운 직업의 패러다임에서는 FP, 감성형과 무계획형이 새로 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MBTI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장점과 단점은 다 있어요.
제가 INTJ인데 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파워 오브 엉덩이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요. 되게 그 임기응변 떨어지고요. 그 융통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요.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을 갖다 유형화해서 나누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나의 MBTI가 뭐 돈 잘 버는 MBTI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재미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위의 목적을 갖고 사는 존재이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갖다가 때로는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나의 직업군이 어떠한 MBTI에 좀 맞는다라고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또한 인간이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MBTI의 그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면서 다들 돈도 잘 버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 적게 하시고 돈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